빌보드 차트 2주 연속 1위, 발매된 지 2주 만에 뮤비 조회수만 2.6억 회, 로제의 싱글 앨범 아파트의 대성공과 함께 뒤따른 표절 시비, 분야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터지는 표절 논란.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걸까요?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로제.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엔 그림자가 뒤따르는 법.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 소식과 함께 일본 가수 사와이 미쿠가 2014년에 발매한 곡 미안해 착한 아이로 있을 수 없어와 멜로디 라인이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죠. 오늘날 표절 시비는 비단 로제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가요계와 미술계, 문학계 그리고 패션 산업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구분짓기 어려운 카피와 오마주 그리고 패러디.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카피는 특정 작품의 일부나 전체를 도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 그리고 오마주는 타 작품의 핵심 요소나 표현 방식을 흉내내거나 인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지만 같은 모방이라는 뿌리에서 자란 이 둘에게도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존경을 뜻하는 오마주는 어원의 유래와 같이 모방을 통해 원작에 대한 존경심을 표출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렇게 오마주를 한 작품을 먼저 공표하는 것이 선행되죠. 이와 달리 카피는 존경이 아닌 타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하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오마주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중 패션에서는 복각이라는 다소 독특한 개념도 존재합니다. 일본의 데님 복각 브랜드 드님은 1950년대 리바이스 청바지를 실타래 수준으로 해치합니다. 면의 제조국, 실버노, 색상과 염료, 실의 개수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과거 리바이스가 가장 흡사한 청바지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했죠. 또 세계의 패션 아이콘 스티브 맥퀸을 동경했던 일본의 한 청년은 맥퀸이 애용했던 에이트 플라이트 재킷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1년 동안 미국을 여행하며 수많은 비행 자켓을 아카이빙했고, 이는 이후 복각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리얼 맥코이의 시작점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것을 똑같이 모방하려 했던 이들에게 그 누구도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실 하나까지도 똑같이 재현하려는 복각의 수고스러움은 원작을 향한 존중으로 인정받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카피도 오마주도 아닌 패러디는 과연 무엇일까요? 동시대 예술계의 신선한 충격을 선보인 아티스트 그룹 미스치프. 그들의 대표작 중 하나는 래퍼 릴라스X와 함께 제작한 사탄 슈즈인데요. 그들은 나이키의 대표 모델인 에어맥스 97 미드솔 에어 부분에 실제 자신들의 혈액을 주입한 뒤 사탄 슈즈라고 명명해 재발매합니다. 당연하게도 뒤따른 나이키의 분노 어린 경고에 미스치프는 이렇게 답하죠. 우리는 혐오 문화의 불합리성과 편협함이 지닌 유해성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방법에 동의할지 올바르다고 할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이외에도 나이키 에어포스를 닮은 슈퍼노말과 반스의 올드스쿨을 모방한 웨이비 베이비까지 이어진 미스치프의 모방은 원작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을 꼬집어 자신만의 익살스러운 재해석을 더하는데요. 이렇듯 패러디는 오마주와 같이 모방을 활용하지만 존중이 아닌 풍자나 변형이 목적이라는 점, 그리고 카피는 그저 모방에서 비롯된 도용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여겨질 만큼 이미 수많은 아이디어가 탄생한 가운데 오마주, 패러디, 표절의 명확한 구분은 결국 창작자 본인의 양심에 맡겨 유사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카피 논란. 애매한 이 셋을 나누는 여러분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숨은 의미를 알면 더욱 흥미로운 패션 이야기.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